안녕하세요. 이시다프 최봉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번 중국 공산당의 미국을 겨냥한 10대 엄중한 수책 1편 위조 달러로 미국을 흔든다에 이어서 제2편 중공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즉 AIIB를 설립한 의도와 관련해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먼저 미국을 무너뜨려야 하고 또 미국을 무너뜨리려면 달러, 즉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국제적 지위부터 빼앗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의 등장은 바로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는 게 평론가 구펑의 주장입니다. 세계는 세계은행 IBRD, 국제개발협회 IDA,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추가로 설립했죠. 2016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출범할 당시 중국 공산당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AIIB는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연결과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투자은행이며 지역 내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이 제안한 지역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AIIB는 교통, 에너지, 전기통신, 농업, 도시발전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투자 부흥을 위해 대출, 주식 투자 및 담보 제공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발표 내용을 보면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AIIB는 처음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을 손에 넣으려는 의도로 탄생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포털 바이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까지 AIIB는 103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투자 범위는 전 세계 5개 대륙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행의 중점 투자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과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AIIB가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선전할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국제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2001년 4월 4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AIIB는 적합한 시기에 세계 인프라 투자은행으로 성격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국제사회는 현재 코로나19 및 글로벌 재정위기, 세계 인프라 건설 수요 및 막대한 자금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제 통화 시스템인 브레튼 우드 체제를 개선하거나 재구성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AIIB를 글로벌 인프라 투자은행으로 격상시켜 전 세계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AIIB 설립에는 중국 공산당의 4가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은 AIIB를 통해 전 세계에 아시아 통화 단위를 발행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위를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29일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AIIB가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예리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압박으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는 AIIB 지원을 거부했지만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는 지역 통합을 약화시키려는 백악관의 노력이 중국 위안화 외교 앞에서는 극히 제한적임을 반영한다.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도입은 브레튼 우드 체제의 버팀목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으로 금융 지역화에 초점 맞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전환을 이끌 것이다. 언젠가는 미국 시대는 베이징의 다국화 부상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서강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시아 단일 통화 ACU는 2019년 12월 16일 홍콩에서 공식적으로 선보였고 야후는 신뢰도, 영향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은 AIIB를 통해 위안화 세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성숭청 중국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뷰에서 1대1로 참여 국가와의 무역, 투자가 더욱 편리해지면서 중국과 연성국가, 즉 주변 국가들 간의 경제 및 금융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AIIB와 실크로드 기금의 설립은 중국 자본 계정 개설과 위안화 국제화 과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AIIB의 지분과 채권을 통해 각 회원국을 묶어둠으로써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함입니다. 2015년 3월 30일 황구시변은 AIIB의 친구들이 42개로 확대됐고 미국은 점차 고립되고 있으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주도의 AIIB의 가입 신청자가 늘면서 미국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후닷컴의 지난 1월 1일자 보도에서 중국 공산당은 1대1로를 통해 약소국에 전략적 대출을 제공하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16개 국가와 채무 외교를 펼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자원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 정책연구센터 브라마첼라니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추진하는 1대1로와 AIIB는 사실상 신용 제국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저렴한 대출로 상대국을 위협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 천년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자 2017년 12월 한반토타 항구 및 항구 주변 1만 5천 에이커의 토지를 중국 정부에 99년 동안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게 상업 및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항로의 전략적 거점을 제공하는 셈이었고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큰 경종을 울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AIIB를 통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후닷컴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은 AIIB, 중국 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1대1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많이 나는 공사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중국 국영기업에 넘겼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베이징이 지원하는 유라시아 30개국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89%는 중국 기업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과일보의 지난 2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 재무위원회는 캐나다 당국에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AIIB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웨이니스트 자유당 하원의원은 캐나다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서방 민주국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국계 캐나다인들을 협박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루도 정부는 2017년 분담금 9억 9,500만 달러를 내고 AIIB에 가입했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보수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베이징이 AIIB를 설립한 이유는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